상대방이 나를 완전히 잊으면 어떡하냐고요? 이렇게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애자격 가람쌤이에요. 상대방은 미련도 없어 보이고 헤어진 지 시간도 지났는데 나를 완전히 잊어버린 건 아닐까? 이런 걱정 많이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쫙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역지사지 마인드예요. 이게 무슨 당연한 말인가 싶죠? 하지만 누구나 다 알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나를 우선시 여겨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하죠. 그런데 내가 재회라는 의도를 가져버린 순간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은 자꾸 재회를 향하게 돼요. 상대방이 이걸 못 느낄까요? 그리고 이게 상대방 입장에선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재회라는 목적성을 띠는 모든 말들은 상대에게 통하지 않게 돼요. 상대방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죠. 근데 이제 와서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위하는 듯한 말도 상대방에겐 와닿지 않게 돼요. 앞에서는 장화 씨는 고양이 얼굴을 하고 있지만 등 뒤에 칼을 숨긴 채로 언제 또 나한테 상처를 줄지 모르는 경계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잘할게 이렇게 끝내는 건 너도 아쉽잖아,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 이런 말들이 상대를 더 단호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건 바로 상대방을 위한 의도가 아니라 여전히 내 입장에서 재회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결국 이건 상대가 아닌 나를 위한 의도라는 게 뻔히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나한테 상처를 줘놓고 여전히 본인 입장만 말하는 사람이랑 다시 만나고 싶나요? 아니죠.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봐야 그제서야 비로소 내 입장, 내 감정만이 아닌 상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애라는 건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죠. 나도 있지만 상대방도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나만 있지 않은가요? 요걸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상대방은 재회를 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는 재회를 하자는 입장이고요. 그렇다면 이 양극단을 좁혀야 가능한 게 재회인데 서로의 입장만 고수해선 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싶어하는 그 상대는 절대 의견을 좁히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양극단이 줄다리기 싸움을 해봤자 서로 남는 건 상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그만 줄다리기 싸움하고 그 끈을 놔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입장, 내 감정만이 아닌 그 사람의 것 좀 들어주자는 거예요. 재회하자 내 입장만 고수해봤자 상대방은 더 단호해지기만 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상대방의 니즈 파악하기. 상대방은 우리랑 헤어지는 거 말고 평소에 어떤 걸 원했나요? 상대는 나랑 처음 연애를 왜 시작했고 상대가 꿈꾸는 연애와 결혼 생활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분 정말 깊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헤어진 후에 내 슬픔, 내 불안, 내 감정만 앞세우게 되죠. 이때 상대방은 온데간데 없이 보이지도 않게 되고요. 그런데 이때 오히려 재회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상담 들어오시는 분들도 보면 6년, 9년을 사귀었는데도 상대가 뭘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 부분이 재회의 키포인트인데도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시기 어려우니까 상대방의 소구점을 찌르기 위한 과제 분석이 필수이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연애를 다시 되짚어보면서 상대방이 스쳐 지나가면서 했던 말들 하나하나를 다시 곱씹어 보셔야 돼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상황 자세히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같이 응원해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위에 1, 2번에 준비가 다 됐다면 이제 상대방한테 표현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헤어진 후에 상대방한테 어떻게 연락을 보내셨을까요? 또는 이제 어떻게 연락을 보내실 건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내가 재회하고 싶다는 내 의견만 앞세우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 내가 상대방한테 욕을 했다면 그건 재회를 원하는 마음에서 욕을 한 걸 거고, 상대방한테 사과를 했다면 그것 또한 상대방이랑 재회를 하고 싶어서 한 거죠. 무엇이든 결국 기승전 재회를 향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딱 한 번만 재회라는 의도를 내려놓고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헤아려 보자고요. 이렇게 해야 오히려 재회 확률이 높아지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상대방은 왜 나랑 헤어지고 싶은 걸까? 상대방은 지금 얼마나 힘들까? 나를 놓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생각들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이런 카톡을 보냈다고 해볼게요. 있잖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 때문에 너가 많이 지쳤을 것 같아. 사실 나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고 그때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어. 그래서 너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가 이 카톡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 볼게요. 너에게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내 의도를 좀 알아줘. 너에게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좀 알아줘. 난 지금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제발 나를 좀 만나줘. 이거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재회를 하고 싶다고 내가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상대방을 진정으로 헤아리는 게 아닌 내가 원하는 재회를, 상대방을 붙잡는 형태로 결정이 돼버리죠. 혹시 내가 이런 카톡과 비슷한 말을 했다면 이 말이 진짜 상대방을 위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이런 나의 의도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말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갑이에요. 내가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릴지, 아니면 오히려 결혼으로 진전되는지가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진심을 잘 전달하기를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방법,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가 됐다면 이제 나한테 유리하게 사용을 해봐야겠죠. 재회라는 의도를 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가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이게 돼요. 지금 당장 상대방한테 카톡을 보낼지, 보낸다면 길게 보낼지 짧게 보낼지, 안 보낸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상대방의 맞춤형으로 공략할 것들이 보이게 되죠.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시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재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제부터 뭘 해야 할까? 상대방에 대해 헤아린 것들을 상대방의 부담감을 줄이면서 어떻게 어필을 할까?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자책을 빼고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과를 할까?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나의 행동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내 불안감이 앞서서 상대방을 붙잡는 데만 매달리죠. 그러다 보니 자꾸 상대방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만 앞세우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 부분이 어렵다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진단지 자세히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재회의 키포인트에 대해서 쫙 알려드렸어요.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